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최근 현무포-4 SLBM의 새로운 발사 장면이 이처럼 공개되었습니다. 바닷속으로 서서히 잠수하는 도산 안창호함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현무포-4가 발사되어 물 위로 솟구칠 때 앞부분을 덮고 있던 캡이 벗겨지며 힘차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니 언제 우리 한국이 이렇게까지 강해졌는지 내심 감탄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냉전 시절 치열하게 경쟁하던 미국과 소련조차 만들지 않았던 열차 탑재 탄도미사일을 실험하는 것은 물론 핵무기를 이제까지보다 더욱 많이 생산하는 북의 모습이 포착되어 충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에서는 2021년 초 핵탄두를 40개에서 50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조사한 북의 핵탄두 숫자는 20개에서 30개였는데 불과 1년 만에 20개 정도의 핵탄두를 더 생산한 것입니다. 게다가 가동이 중단되었던 영변 핵단지 내 원자로가 지난 7월부터 재가동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플루토늄과 삼중수소를 추출하는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 방사화학 연구소 또한 2월 초부터 7월 초까지 다시 가동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핵무기의 또 다른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 생산량 또한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가 최근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했는데 이곳에서 현재 확장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쪽이 비핵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대놓고 무시하고 다시 핵무기를 이전보다 더욱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현재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이 이 정도로 많은 양의 핵무기를 생산한다는 것은 중동 국가의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중동 국가들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또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는 곧 미국 주도의 세계 평화 유지가 더 이상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쪽은 핵탄두를 장착해 미 본토마저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14,000km의 ICBM 화성 15형, 하와이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7,000km의 화성 12형 ICBM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는 예측할 수 없는 편심 탄도 비행으로 요격을 어렵게 만드는 KN-23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대구경 조종 방사포, 북쪽 버전 에이테킴스 등이 있으며 여기에도 핵탄두를 장착해 우리 한국을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북쪽은 비핵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와 미국, 심지어 동맹인 대륙의 말조차 먹히지 않을 정도로 폭주하고 있는데요. 이제 북핵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게 있어서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저들에게 아직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남아있는 것일까 하는 우려를 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마저 생각해보려 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감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어 심의상 북한을 북쪽, 중국을 대륙이라 표현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핵우산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 결정적일 때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 핵우산은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핵을 보유한 동맹국이 대신 보복해준다는 개념으로 미국은 이미 수차례 한국과 일본이 핵우산 아래에 있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점점 더 심해져가는 북핵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를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북부사령관 겸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관 글렌 베너크는 북쪽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요격 대응할 준비가 24시간 1년 365일 내내 되어 있다고 자신했는데요. 그는 지난 6월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미국의 현 미사일 방어 체계로 북쪽의 탄도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며 2028년 차세대 요격기 NGI가 나오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핵우산만 전적으로 믿고 있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북쪽이 핵을 날린다면 미국은 이를 막는 데 부담이 없고 실제로 요격을 통해 무력화할 가능성도 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북쪽이 아니라 대륙이나 불곰국이 우리 한국에 핵미사일을 날린다면 어떨까요? 이런 핵 강국에서 한국을 공격했다면 이에 보복하는 것을 미국이 망설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핵우산의 목적은 적성국들로 하여금 미국의 동맹국에게 핵 공격을 했다간 공격을 가한 국가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협박이 실체인 셈인데 이 협박이 먹히지 않는 순간이 올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북쪽과 대륙 모두에서도 핵무기 사용은 가장 최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너 죽고 나 죽자는 상태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이라 봐야 할 텐데요. 이런 상황에 한국을 공격한 대륙에게 미국이 전략 핵무기로 응징을 가하려는 조치가 포착된다면 대륙 쪽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미국과 대륙 두 국가의 핵탄두 탑재 ICBM이 교차한다면 대륙은 지도에서 사라져버릴 수 있지만
미국 또한 굉장히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은 한국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피해를 감수하고 대륙을 박살내야 하나, 아니면 눈 딱 감고 미국의 미래를 위해 좀 더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인데요. 이는 사실상 미국이 동맹국가의 약속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 이렇게 될 경우 비핵화 국가 입장에서는 상호 확정 파괴를 기대할 수 없으며 적의 핵 공격으로 인해 일방적인 멸망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 핵 무장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해구산이 우리 한국의 운명을 동맹인 미국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예견될 경우 선제 공격을 가해서 사전에 핵 공격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해버린다는 선택지가 있지만, 해구산만 믿고 있어서는 이런 선택지마저 없다는 것인데요. 물론 미국 또한 해구산을 약속해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미국이 해구산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미국의 지도력이 당장 의심받게 되며 이제까지 견고하게 지켜져 왔던 미국의 동맹체제는 붕괴될 위험에 처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미국이 한국에게 해구산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동북아시아의 많은 친미 국가들을 비롯해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많은 국가들이 너도 나도 핵무장을 하려 들 것입니다. 일본은 그중 가장 선두주자 중 하나겠죠. 이와 같은 무분별한 핵 확산이야말로 전 세계의 국익이 산재되어 있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반도에 핵미사일이 떨어질 경우 한반도에 와 있는 미국인들도 큰 피해를 볼 것이기에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민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핵으로 반격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울 지경입니다. 미국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 한반도 비핵화는 환상일 뿐이다. 하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기를 배치해 북쪽 핵도발을 상호 확정 파괴 원칙으로 막는다는 전술핵 재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인데요. 물론 북쪽이 한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이용한 도발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저들은 핵실험을 강행하는 것은 물론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군사적 도발은 물론 우리 군과 충돌을 일으켜 인명피해까지 일으켰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쪽의 핵무기는 더 이상 우리 한국의 안보만을 위협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북쪽이 미 본토로 쏘아보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로 막을 수 있겠지만, 저들이 최악의 상황에 빠진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핵무기를 만들어 중동 국가들에 팔아버릴 경우 중동에서는 핵전쟁이 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동의 여러 국가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스라엘 또한 핵무기 보유국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가 북쪽과 더 많은 소통을 시도하고 경제적 지원과 함께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고 처음부터 강경책으로 일관했다 하더라도 북쪽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핵무기를 개발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인지 미국은 이제 과거와 달리 북쪽에서 먼저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나오는 중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위험에 처할 상황이니만큼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는 어쩌면 이제 막을 수 없는 수순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거칠 것 없이 질주하는 북쪽의 핵 개발을 세계 어느 나라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북쪽은 이미 핵 보유국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세계 각국이 스스로 핵 무장을 강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이뤄내는 것밖에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수단으로 활용될 만한 것은 약 300기 정도인 B-61 핵 벙커 버스터 폭탄이 될 것으로 보이기에 그 숫자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한 군사 채널의 영상에서는 이런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현무4나 현무4-4, 현무5 같은 재래식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되 미국의 핵탄두를 빌려서 운용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미사일 기술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필요시 여기에 핵탄두만 탑재한다면 현무4나 현무5 미사일을 핵탄두 탄도미사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리 되면 모자라는 핵무기 전력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고 상호 확정 파괴 원리로 적의 핵 위협을 원천 봉쇄할 수 있겠죠. 어디까지나 우리 한국이 직접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도 일본과 같은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없도록 막는 명분도 될 것이고요. 다만 이것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북쪽의 핵 개발 가속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 같은 사안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저마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에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북쪽이 아직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몰라도 이미 핵무기를 상당히 고도화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와 미국은 이미 북쪽에게 여러 대 맞은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적들이 지나치게 우리를 무시한다면 우리도 이에 대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적들의 태도가 부드럽게 바뀐다면 우리 역시 부드러운 외교 관계를 취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그래도 한반도 비핵화의 명분을 버리기 전에 저들 또한 마음을 바꿔 핵무기 개발을 중단해 주었으면 하는 미련도 남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